어떤 이유에서든 이 영상 속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분들이죠. 15번.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진 소년. 혹시 누군가와 옛날식 싸움을 하시려는 건가요? 상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을 가진 소년, 무함마드 칼림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소년 정말 단번에 때려눕힐 수도 있거든요. 그의 손은 마치 노처럼 생겼고 사람을 퍽 때리는 게 꽤나 통쾌할 것 같기도 합니다. 희귀한 유전질환으로 태어난 그는 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랐고 최대 길이는 손목부터 손끝까지 무려 33cm나 됐습니다. 정말 거인의 손이 몸에 붙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결국 손이 너무 커져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조차 그가 저주받았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후 라자 사바파티 박사는 그를 돕는 것을 단순한 치료가 아닌 다른 외과 의사들이 시도하지 않은 분야에 도전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8시간 동안 한 손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남은 손은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자는 동안 지네가 얼굴 위를 기어다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위트 토픽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과 체형으로 존재하죠. 어떤 분은 마르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 사무실 사람들 중 누구도 이분처럼 거대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 인터넷에서 돌고 있어서 이미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사진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삶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작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무거운 사람이었고 그 다큐멘터리는 그의 인생을 조명하려 했죠. 하지만 최종 편집본이 그를 조롱하고 괴물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제작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공감 어린 방식으로 전달되길 바랐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공개되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그 다큐멘터리의 유일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어야 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제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살아있는 가장 작은 여성. 사춘기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라고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가는 걸 바라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외소증, 특히 여기처럼 연골 무형상증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외소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몸은 5살 어린이 정도 크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1993년 12월 16일 인도 중부에서 태어난 요티는 5살까지는 정상적으로 자랐지만 그 이후로는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10대가 되자 세상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T는 채널사의 바디쇼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텔레비전 데뷔를 했고 TV 업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녀는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결국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이름을 올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네스북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을지 몰라도 올해의 수상자 중 가장 큰 개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요티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13번.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가진 6피트 9인치 러시아 모델. 패션 업계에서 외모는 정말 모든 걸 좌우하죠. 모델에게 가장 선호되는 조건 중 하나는 아마도 평평한 배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아름답고 긴 다리입니다. 러시아 모델 예카테리나 루시나는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고 세계에서 가장 긴 여성 다리를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녀의 왼쪽 다리는 132.8cm, 오른쪽 다리는 132.2cm로 측정됐습니다. 총 키는 무려 6피트 9인치, 약 205cm에 달합니다. 측정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기네스 규정에 따라
일부는 기네스 자체 연구원들이 직접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 긴 다리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죠. 예카테리나는 패션계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러시아 여자 농구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주목을 통해 자신의 몸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녀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길 바란다고요. 진정한 승자의 말이죠. 12번. 살아있는 가장 키가 큰 남성, 술탄 코센. 예카테리나와 술탄이 만나서 키 큰 사람들끼리 이야기라도 나누면 재밌겠죠? 아니죠. 그건 좀 엉뚱한 생각이네요. 어쨌든 살아있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은 터키 출신의 술탄 코센입니다. 그는 앙카라 외곽에서 파트타임 농부로 살고 있는데요. 24살 때 측정된 키는 무려 8피트 1인치, 약 246cm였어요. 그리고 2년 후 기네스 관계자들이 실제로 키를 측정하러 왔을 때는 거의 2인치가 더 자라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질환은 뇌하수체 거대증으로 형제자매 중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은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커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인근 농장에서 일해야 했죠. 그럼 그렇게 큰 키의 장점은 뭐냐고요? 술탄은 엄마가 전등 갈아 끼울 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단점은 몸에 맞는 옷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고요. 저도 키가 6피트 4인치인데 바지 맞추기 힘들거든요. 술탄은 오죽하겠어요. 2013년 그는 마르베데보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키가 5피트 9인치로 여성 평균 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술탄과 나란히 서면 정말 작아 보일 수밖에 없죠. 11번. 현실 속 바비 인형. 바비 인형. 요즘도 여전히 인기 있는 걸까요? 비현실적인 몸매와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요즘은 좀 비판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비가 사라지기는커녕 현실에서 살아있는 버전까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젊은 모델은 자신을 최대한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려 50만 달러를 들여 외모를 바꾸었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바비를 따라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솔직히 보면 거의 바비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죠.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사람들이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사랑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지구에 온 외계 영혼이라고 합니다. 뉴에이지적인 이상주의는 차치하고 뭐 어때요?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언론 노출도 많이 되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외모를 바꿔가며 그런 삶을 사는 건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나쁘다고 할 순 없겠죠. 10번. 17스톤 약 108kg짜리 다리를 가진 여성 맨디 셀러스.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기준이 엄격할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자존감이 필요하다면 앞서 소개한 바비 여성도 좋지만 이 여성 맨디 셀러스를 꼭 주목해 보세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큰 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러시아 모델처럼 길고 날씬한 다리가 아니라 정말 거대하고 투박한 형태였죠. 맨디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와 발이 일반 크기의 5배나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질병과 세상의 시선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상반신은 날씬한데 다리만 유난히 커서 처음 보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면 이 병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11년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다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무려 238파운드, 약 108kg에 달했고 그 무게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죠. 다행히 의사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고 그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약물도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녀는 계속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9번. 턱없이 태어난 소년 이사야 아쿠스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떤 사람은 삶을 원망하며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아쿠스타는 턱없이 태어났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했을까요? 바로 랩을 시작했어요. 네, 랩이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랩을 하냐고요? 이사야는 병원에 오래 머무는 동안 자신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 가사에 감동한 지역 래퍼 트랩하우스가 그와 함께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이사야의 가사와 트랩하우스의 목소리, 그리고 음악 프로듀싱이 더해지면서 둘은 함께 유명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야가 거기서 멈춘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어린이병원과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열심히 하면 뭐든 가능하고 안티들한텐 그냥 엿먹어 하라. 정말 큰 영감을 주는 사람이죠. 이사야, 지금 이 시대에 당신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8번. 온몸에 주름이 있는 여성, 사라 거츠. 이번에도 역시 큰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라 거츠는 엘러스 달로스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이건 결합 조직에 영향을 주는 유전병으로 뼈, 혈관, 피부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녀의 피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정상보다 훨씬 더 많은 주름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이사야처럼 사라도 이 병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델이자 강연자로 활동하며 인스타그램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그대로 보여주며 사람들이 사회가 강요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이 말 하나만으로도 정말 힘이 되죠. 사라는 이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처음으로 메인스트림 모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기 수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해요. 사라, 우리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7번. 절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남성, 신현양. 피터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신현양 씨예요. 그의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10살쯤요? 땡. 신 씨는 실제로 29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귀엽고 앙증맞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어요. 볼살 좀 보세요. 완전 아기 같죠? 신현양 씨는 하이랜더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신체의 성장을 늦추고 노화를 거의 멈추게 해요. 영화 하이랜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실제로 이 병명이 영화에서 유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다행히도 이 증후군 외에는 신 씨는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 보이기 때문에 항상 여권을 들고 다녀야 하고 자신의 질환을 설명하는 카드도 갖고 다닌다고 해요. 그는 사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지만 이후부터는 성장과 노화가 거의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엄청 오래 사는 거 아니야? 나이를 안 먹는다면 정말 개인 타임머신 같은 선물이겠죠. 이건 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6번. 미셸 키씨. 태어날 때부터 질환이나 증후군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과 지지일 거예요. 그리고 미셸 키씨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가족, 특히 여동생 사라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두 사람은 단순한 자매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진짜 친구 같은 사이예요. 미셸은 할러만 스트라이프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과 병원 치료, 그리고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주된 보호자로서 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미셸은 강아지랑 놀고 아이패드로 게임도 하고 요즘엔 피아노도 배우고 있어요. 정말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죠. 그녀가 바라는 건 아주 소박합니다. 머리숱이 풍성한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는 분 중에 조건에 맞는 분이 있다면 미셸과 함께 웃고 게임도 하고 피아노 연주도 듣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5번. 늑대인간 증후군을 가진 소년 라릿 파타다르. 이 증후군 솔직히 말해서 꽤 멋지지 않나요? 이 소년을 보면 정말 영화 속 늑대인간처럼 생겼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가 막힌다든지 말이죠.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처럼
어떤 질환이든 쉽진 않지만 라릿의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인도에 사는 13살 소년 라릿 파타다르는 과다다모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건 얼굴, 팔,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에 비정상적인 털이 자라나는 증상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늑대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라릿,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마. 라릿의 꿈은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짜 경찰이 된다면 누구보다 멋지고 강한 경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를 주인공으로 한 버디 겉병어도 상상돼요. 그는 언젠가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받아서 다른 아이들과도 자유롭게 어울리고 싶다고 했어요. 라릿, 언제든지 나랑 놀자.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게 정말 즐거울 것 같아. 지금은 괴롭힘을 당할지 몰라도 네가 경찰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인터넷에 있는 우리 모두가 널 응원하고 있어. 적어도 나는 그렇단다. 4번. 하반신 없이 태어난 남성, 지온 클라크. 지온 클라크는 22살이고 꼬리뼈 퇴행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병은 척추 하부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지온은 하반신 없이 태어났죠. 그는 태어난 후 입양되었고 양어머니는 지온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온도 자라면서 많은 괴롭힘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꾸는 건 바로 프로 레슬러가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건 WWE 같은 쇼가 아니라 진짜 매트 위에서 싸우는 레슬링이에요. 곡을 쓰고 몸을 던지고 땀 흘리는 진짜 스포츠 말이죠. 그리고 지온의 상체 근육을 보면 그가 진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사실 내 가장 큰 팬이었어요. 와, 정말 멋진 말이죠. 저도 100% 동의해요. 그는 그 모든 편견과 괴롭힘을 이겨내고 지금은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가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인생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거예요. 이 리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했죠. 지온도 그중 한 명이에요. 양어머니의 사랑과 본인의 노력으로 그는 단지 괜찮은 삶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삶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3번. 전기를 견디는 소년, 디팍 장르. 이쯤 되면 거의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능력이죠. 인도에 사는 10대 소년 디팍 장르는 무려 11,000와트의 전류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집 500채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는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됐을까요? 물론 우연이었죠. 대부분의 슈퍼히어로처럼요. 어느 날 어머니를 도와 전기 히터를 손보던 중 디팍은 드라이버로 실수로 전선을 건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단순히 정전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전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후 그는 호기심이 생겨 욕조에 전기 제품을 가득 넣고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역시 아무런 감전 현상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디팍 자신도 이 능력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고 이걸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요. 이쯤 되면 영화 계약도 가능하겠는데요. 마블 스튜디오, 지금 듣고 있나요? 2번. 바이오닉 팔을 가진 소녀, 틸리 로키. 혹시 어릴 때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로봇처럼 살아본다면 어떨까? 혹은 터미네이터처럼 강해지면 어떨까? 저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영국의 틸리 로키는 아기 때 심한 수막염을 앓았고 그로 인해 두 손과 팔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그녀는 히어로 암 히어로 암이라는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바이오닉 팔을 갖게 되었어요. 틸리의 이야기는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 시사회에 틸리를 초대했죠. 레드카펫 위에선 틸리는 자신의 바이오닉 팔을 당당하게 드러냈고 전혀 주눅들지 않은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팔이 특별한 이유는 사용자의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즉,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그 팔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신경 센서가 팔뚝의 전기 신호를 감지해서 그걸 로봇팔의 동작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죠. 한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소녀, 개비 긴그라스. 마지막 주인공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소녀예요. 이건 축복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주일 수도 있죠. 미네소타주 빅레이크에 사는 개비 긴그라스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아챈 건 어머니였어요. 개비가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땅에 부딪혔는데도 울지 않았거든요. 나중엔 부엌 가구에 머리를 꽝 부딪혔는데도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참을성이 강한 게 아니라 정말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질환의 이름은 무통각 무한증 CIPA라고 불리며 극도로 희귀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수용체 자체가 작동하지 않죠. 보통 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고통을 대신 겪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개비처럼 고통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부모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비,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아요. 삶이 때로는 정말 잔인하고 불공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리스트에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그리고 결국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뜨는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